숨 막히는 열기 속 방콕 왕궁은 눈부신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4월의 태양은 아스팔트마저 녹일 듯 이글거렸고 공기는 짙은 습기를 머금어 폐부 깊숙이 달라붙는 듯했다. 유럽에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동남아 배낭여행을 시작한 23세 엘리는 이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햇볕에 자연스럽게 그을린 피부, 자유분방하게 흩날리는 금발, 어깨가 드러난 민소매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 차림은 영락없는 서양 배낭여행객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등에는 커다란 배낭이,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셀카봉이 들려 있었다. 와, 여러분,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해요. 엘리는 셀카봉을 높이 들고 스마트폰 화면 속 자신과 눈부신 왕궁 건물을 번갈아 보며 활기차게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브이로그 채널 엘리의 리얼트립 구독자들에게 이 생생한 감동을 전달하고 싶었다.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진 왓 프라케오 사원의 황금빛 첨탑, 형형색색의 유리 조각으로 장식된 벽, 위압적인 모습의 거대한 야크샤 수호 신상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렌즈에 담고 싶은 피사체였다. 저기 보세요. 저 근위병 좀 봐요. 완전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엘리의 시선은 한 곳에 멈췄다. 왕궁의 주요 건물 앞, 지정된 위치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왕실 근위병이었다. 눈부시게 하얀 제복에 붉은색 견장, 번쩍이는 금색 장식과 뾰족한 모자까지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듯한 그의 꿋꿋한 자세와 엄격한 표정은 신비롭기까지 했다. 엘리는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저 근위병이야말로 방콕 왕궁의 진짜 모습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 렌즈를 근위병에게 향했다. 이런 게 바로 리얼이지. 주변은 그녀와 같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불경 소리와 간간히 울리는 툭툭 엔진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우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엘리는 인파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각도를 찾아보려 했었다. 근위병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인상적으로 담고 싶었다. 그녀는 브이로그 촬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더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 몇 걸음 옆으로 움직이는 순간 발이 무언가에 걸려 휘청했다. 오!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는 다행히 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낙하 지점이었다. 스마트폰은 대구로 굴러 근위병이 서 있는 곳 바로 앞, 바닥에 희미하게 그어진 붉은색 선 너머로 멈춰섰다. 접근 금지 구역이었다. 순간 엘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최신형 스마트폰, 여행의 모든 기록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향해 몸을 날렸다. 붉은색 경계선을 망설임 없이 넘어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외침이 엘리의 귓전을 때렸다. 윷! 짧고 단호하며 조금의 감정도 실리지 않은 듯한 태국어였다. 엘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바로 눈앞에 아까 그 근위병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아까와 달랐다. 날카롭고 엄격한 시선이 엘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엘리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치듯 한 손을 들어 막아서는 동작을 취했다.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다. 엘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Oh, sorry. I'm so sorry. Just dropped my phone. 그녀는 당황해서 영어로 빠르게 사과하며 스마트폰을 가리켰다. 그냥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는 것뿐이라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근위병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엘리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듯 혹은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여전히 같은 자세로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다. 언어의 장벽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엘리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크게 들려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와 근위병에게 쏠렸다. 몇몇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걱정스럽다는 듯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Hey, what happened? Are you okay? 근처에 있던 다른 서양인 관광객 몇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다. 한 남자는 근위병을 향해 She just dropped her phone.
It was an accident 라고 외치며 엘리를 변호하려는 듯했지만 근위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태국인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엘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 비난이나 불쾌감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엘리는 그 시선들이 마치 가시처럼 느껴져 온몸이 따끔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휴대폰을 주우려던 것뿐인데. 엘리는 억울함과 당혹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Please, just let me get my phone. It's right there. 그녀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과장된 몸짓과 점점 커지는 목소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듯했다. 태국 문화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낯선 땅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권위적인 인물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채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다. 바로 그때 근위병 수판이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몇 마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엘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태국어였다. 잠시 후 인파 속에서 토리스트 폴리스 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제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엘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근위병만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권위를 풍기고 있었다. 엘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경찰의 등장은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섰음을 의미했다. 경찰들은 능숙하게 주변 관광객들을 진정시키고 엘리에게 다가왔다. 그중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경찰관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엘리에게 영어로 물었다.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엘리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 앞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건넸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었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그걸 주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경찰관은 엘리의 여권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본 후 다른 경찰관에게 눈짓했다. 다른 경찰관은 붉은 선 너머에 떨어져 있는 엘리의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잠시 확인하더니 키 큰 경찰관에게 태국어로 무언가 보고했다. 아마도 엘리가 근위병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경찰관은 다시 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Miss, please come with us. We need to talk. 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2명의 관광 경찰을 따라 인파 속을 헤치고 왕궁 내의 한적한 구역으로 이동했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따갑게 꽂혔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왕궁의 아름다움과 여행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공포와 깊은 수치심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왕궁 구내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에어컨이 약하게 틀어져 있었지만 엘리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사무실 벽에는 현 국왕과 선대 국왕 부부의 사진이 정중하게 걸려 있었다. 엘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굳은 듯 앉아 경찰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체포되는 걸까? 벌금을 내야 하나? 아니면 추방당할 수도 있을까? 태국에는 왕실 모독죄가 매우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녀의 행동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잠시 후 아까 그 키 큰 경찰관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엘리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다. 엘리 씨, 먼저 당신이 크게 놀랐을 거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고 발음은 명확했다. 이곳 방콕 왕궁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태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히 당신이 접근했던 구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엘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왕실 근위병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왕폐하와 왕실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태국 국민들의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 앞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기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왕실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무게는 엘리를 짓눌렀다. 당신이 경계선을 넘은 것, 특히 근위병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허락 없이 촬영하려 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당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것은 알지만 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큰 신뢰가 됩니다. 모든 방문객은 이곳의 규칙과 문화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왕궁 내에서의 복장 규정, 사진 촬영 제한 구역, 근위병과의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엘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순진함과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멋진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었을 뿐인데 그 행동이 이렇게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깊은 충격과 후회, 그리고 극심한 창피함이 밀려왔다. 엘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태국 문화와 규칙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경찰관은 엘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다. 당신이 초범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당신에게 큰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서류에 무언가를 적은 후 엘리에게 내밀었다. 공식적인 경고 조치 확인서였다. 벌금이나 다른 처벌은 없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엘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경찰관은 엘리에게 여권과 스마트폰을 돌려주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남은 여행 동안에는 항상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엘리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사무실을 나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왕궁 안뜰에는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이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엘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왕궁 출구를 향해 걷던 엘리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까 그 근위병이 서 있던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아까와 똑같은 모습으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햇살 아래 그의 하얀 제복은 눈부셨지만 엘리의 눈에는 더 이상 신비롭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엘리는 자신도 모르게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과였을까? 아니면 깨달음에 대한 작은 경의였을까?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카오산 로드 근처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엘리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샤워를 했지만 왕궁에서 겪었던 불쾌한 열기와 끈적임은 쉽게 가시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화려했던 왕궁의 모습, 흥분해서 떠들던 자신의 목소리, 근위병의 차가운 외침, 관광경찰의 단호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긴 영상들. 엘리는 스마트폰을 들어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근위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떠들던 자신의 모습이 화면 속에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횡설수설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녀를 막아서던 근위병의 모습이 짧게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을 보니 다시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앞섰지만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태국 문화나 왕궁의 규칙에 대해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화려함에 취해 SNS에 올릴 멋진 그림을 담는 데만 급급했다. 근위병을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이국적인 풍경의 일부, 흥미로운 촬영 소품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여행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고 사진을 찍는 것만이 전부일까? 아니면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까?
엘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진짜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녀가 마주한 진짜는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이 불러온 차갑고 냉정한 현실이었다. 엘리는 스마트폰 속 브이로그 영상을 삭제할까 잠시 고민했다. 이 창피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이 영상이야말로 그녀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녀는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엄격한 규칙, 웃는 얼굴 뒤에 필요한 존중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리얼 트립은 이제 막